자, 2차 전지주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탄력적인 흐름을 한번 줬어요. 그 전에 갭상승 이후에 꼬리, 음봉, 뭐 또 테슬라의 급락, 뭐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원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의 조정이 깊어져 있었다 보니까 뭐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2조를 넘기는 그 흐름 속에서 16만 원을 좀 가볍게 넘겨줬습니다. 낙폭이 또 그만큼 심했던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7만 원에서부터 깨져 내려간 부분이 이제 뭐 5만 원. 대단히 많이 밀려 떨어진 거였죠.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또 에코프로의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만큼 실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래가 더 실리느냐를 꼭 보고 대처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 이제 그 잡혀 있으신 물량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따진다면 또 오히려 아직까지는 손실 범위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전 거래일에 케빈 선생님께서 결론적으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발짝 뒤에서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저점 대비해서 1.5% 돌리면 편입 기준 설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이제 1.5% 이상 돌리는 가격이 15만 원 초반이었어요. 15만 1,000원, 뭐 15만 원 하여간에 다행히 잘 움직여줬고 오늘은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거래대금은 원체 시장이 거래대금이 축소가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일단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워요. 100만 주 최대 뭐 150만 주 이상도 뭐 기대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8월 5일 이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포털 뒤지시면은 8월 5일부터로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다 들여다보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2차 전지 또 방산 그리고 태양광 쪽의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게 이제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이후의 기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9조 원일 때에 7월 28일 날 20%의 강세가 나왔어요. 뭐 오늘도 12조를 이제 넘긴 상태 흐름이 되는데 주식수나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7,700만 주대 종목이고 오늘은 뭐 수급이 개선돼 있겠죠. 1%에 달하는 수급이 좀 더 들어와야 탄력적인 시세 뭐 18만 8천 원 또 20만 원 이런 거 돌파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15만 원이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단 말이에요. 불과 어제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끝날 것 같았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잘 방어 또 반등 탄력이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좀 더 실려주면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실적과 정책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정책 기준에 미국의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사실상 2차 전지는 최근 들어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들여다볼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2차 전지 방산 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태양광 방산 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이미 벌써 포스코 케미칼도 2020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해서 좀 어찌 보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 과도한 프리미엄은 뭐 최근 이제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린 것도 있지만은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이유에서 밀렸던 고점 대비 뭐 70% 수준의 조정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을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뭐 편입의 기준 설정을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어요. 그 중에 마지막 기준에서 2차 전지주들의 폐배터리 관련주들 정확히 따지면 이제 7월 17일 날 세비케미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때 볼기둥 마스터님이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일하이텍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코스모
삼성화학부터 에코프로까지. 거기에 이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을 실질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기준은 테슬라로부터 시발점을 찾아야 되고 그게 2020년도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2020년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랠리가 나왔고 23만 원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뭐 18조 수준이었나요? 23만 원 곱하기 7천만 주 해주면은 그러한 그 흐름에서 시가총액 70조를 넘겼죠. LG화학도 한때.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던 삼성 SDI가 지금은 뭐 시가총액 5위까지도 올라서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 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들의 전기차 2차 전지 이 2차 전지주들의 엄청난 강세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화정 랠리 때 화학 종류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강세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 부분 대비해서는 이제 성장성 부분이 더 부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은 바로 이제 한 발짝 뒤로 빼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태양광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그 다음 방산 쪽도 일단 실적 개선폭 플러스 수급. 근데 2차 전지는 뭐 대규모 뭐 10조 원의 신규 수주 이런 부분 발표가 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3개년도 나누어서 이제 매출이 인식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계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방산도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프리미엄이 어찌됐건 이쪽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뭐 지금 기준에서는 얘가 급격하게 조정받는다 이런 해석을 시장에서 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7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17조 7천억의 양극재 수주 이게 3년치입니다. 3년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계약이면 또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존에 계약하고 있던 쪽에 추가 계약의 기준이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7월 28일 날 보합에서부터 20% 수준의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진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그거죠. 결국은 뭐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산 원재료를 쓰지 않는 거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정부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중간 선거까지 또 그 기간까지는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폐배터리 갖다 써도 뭐 좀 일단은 되지 않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폐배터리 갖다가 써서 될 것 같으면은 왜 뭐 수입을 중국에 의존해 가면서 하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 그거는 이제 약간 현실 도피의 부분인 거고 정부가 그래 폐배터리 써, 그래 폐배터리 갖다 써라. 이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됐고 뭐 실질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닌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도 폐배터리 쓰겠다. 정부가 쓴다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 하다못해 전라남도에서도 야 우리가 폐배터리 앞장서서 우리가 할 거야 아마. 응? 근데 결국은 그 때문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그나마 시가총액이 좀 일정 범위 있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코스모화학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 이랬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룹 자체의 유통망, 글로벌 시장에 놓여져 있는 유통망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IRA 그 법안으로 인해서 탈중국 막 강요를 하잖아요. 미국이 그 부분에서 가장 여유로운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빨간 색깔 쳐 드렸죠. 박스를. IRA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 완화 법안 그것에 대해서
북미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GM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재료 부분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의 굉장한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어차피 2차 전지를 볼 것 같으면 또 폐배터리 관련주를 볼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세비캠도 들여다봤고 수익도 냈고 성일하이텍 뭐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다 들여다보고 수익도 냈지만 그 다음은 실질적인 범위의 포스코케미칼도 들여다보자. 또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 결론은 시장 조정 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압축한 게 에코프로를 사실상 맨 앞으로 설정해 놨죠.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20위 밖에서 20위로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에코프로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가 형성이 됐었고 거기에 이제 5% 수준의 매집이 돼 있었고 포스코 케미칼은 3% 수준의 매집인데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넘긴 것을 감안한다면 그 3% 수준의 물량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세 종목으로 압축한 거는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 10% 수준의 매집이 형성돼 있었고 프리미엄이 그다지 없는.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시장이 뭐 흔들리고 주가 조정받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기 안 나오지만 그쪽에 또 부각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유통망을 잘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우위 부분을 좀 더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범위입니다. 이 수급 범위를 주봉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약 3%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꼬이긴 했어요.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요자락의 고점들을 넘기려면 요 수급이 좀 더 월등해져야 돼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그럼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한 1%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목요일 날 상당 폭의 물량이 뭐 매수 우위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1% 미만 정도 더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18만 8천 원 그리고 20만 원을 향한 흐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어차피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펀드멘탈상으로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성장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깨지기 전, 또 거래대금이 축소되기 전, 그 전까지는 뭐 2차 전지주들 계속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매집 범위의 흐름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빠지긴 했어요. 32만 주 뭐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 보시고 그리고 이 매집 규모에 따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오늘 그 기준에서 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잘라서 원고로 가지고 나갈 거고 또 올려드릴 거예요. 날짜 기준은 4월 25일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4월 25일부터 지금 한 2, 3분 지나면 오늘 것까지 나옵니다. 사실 오늘 것까지 나오는데 어찌됐건 포스코 케미칼의 오늘 것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가 다시금 249만 주 이상으로 다시금 그 3%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다. 지금 9월 28일 날 전략을 설정해 드릴 때도 그 당시 기준에 이제 16만 5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자락 대비 지금 뭐 월등하게 종목이 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은요. 그래서 전략 부분은 매집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윙이죠. 여기는 스윙 종목 20%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우리는 어차피 이제 2차 전지의 기준은 뭐 가장 대장은 LG 화학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주력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를 에코프로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병행할 수 있는 범위 기준으로 설정한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의 범위에 수급이 249만 주다. 그리고
249만 주 나누기 7,700 뭐 40만 주인데 77로 하겠습니다. 77. 그래서 249 나누기 77 해주면 3.23.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매집이 된 거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 기준도 굉장히 뭐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캡처를 안 할게요. 시간 뭐 마감 방송 계속 해야 되니까 나중에 좀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매수 평균 단가는 개인이 14만 7,500원의 물량을 뺏겼습니다. 14만 7,5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니까 매집주들에 대한 매집 설정 범위 교육해드렸죠. 14만 7,500원 곱하기 3%면 120%로 얼마예요? 17만 7천원. 이거는 이제 매집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 있으니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14만 7,500원 대비해서 이제 130%면은 19만 원. 앞전 고점 18만 8천 원을 넘기는 흐름이 되겠죠. 19만 2천 원 정도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 내 매집의 4월 25일 그리고 10월 6일까지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주봉 다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뭐 차트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비슷한 기준의 설정 범위가 돼요. 조금 전에 이 그 차트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수급 범위에서의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주봉에서 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월봉, 일봉은 이제 알아서 잘라주실 것 같고 오늘 기준에서는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꽤 강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크게 밀린 거죠.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현재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좀 돌려질 수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수급 범위를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먼 기간의 수급 범위를 설정해서 해석을 해드린 거죠. 그 시장 지수는 좀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뭐 2018년도의 기준으로도 이렇게 당겨서 보실 수 있겠고요. 2018년, 2020년으로도 볼까요? 2020년, 오케이, 2020년으로 더 당겨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요 기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설정을 잡아갈 때 요런 기준이 되는 거죠. 요런 기준. 요 밑에 그러니까 수급이 좀 더 들어와줘서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을 완벽하게 좀 잡아줘라. 완벽하게. 2021년도 저 수급 범위까지 더 넘겨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조금 전에 차트랑 똑같이 자르면은 2020년부터 2020년? 2020년이라 2019년? 19년, 18년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를게요. 대략적으로 2020년, 19년 10월 뭐 이 경부터 더 잘라야 되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더 잘라서 봐야 저 줄을 쉽게 그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거놓으면.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앞전 고점을 넘겼을 때 뭐 손바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이 수급 범위 이 설정 범위를 좀 잡아줘라. 요게죠. 요거 왼쪽으로 놉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수급 범위 이게 이제 한 1% 70만 주 정도인데 뭐 현재 수급을 감안했을 때는 뭐 50만 주, 뭐 하여간에 1% 이상 그것만 들어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앞부분에 형성이 돼 있었던 사상 최대치 저 고점을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 지금도 사실은 다소 과도한 조정으로 형성돼 있다. 수급 논리에서는. 그래서 수급이 꼬이거나 거래대금이 꼬여지게 되면 이 거래대금 여기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여기가 꼬여지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 다시 되밀린다 해도 최악의 경우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기준점이 얼마에 14만 원. 눈으로 보여주는 기준점. 그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거래는 둔화될 거고 수급도 꺾일 거고. 그래서 저 라인에서 들여다보면서 긍정적인 부분 해석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이제 야간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더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22년 10월 06일 15시 40분 뭐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수급만 조금만 들어오면 이제 뭐 나머지는 펀드멘탈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알아서 해준다. 안 들어오던 수급이 아니었으니까 들어오는 수급 기준에 조금만 더 유입되면 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집 부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수급은 좀 더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만 8,500원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대처합니다. 자,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일단은 어찌됐건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이렇게 2차 전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요. 나머지도 더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신소재도 문자가 나가고 병행을 하고 있지만 이쪽을 좀 더 우위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